안녕하세요. 경제투데이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미국 차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크고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보다 더 세련되지고 효율적인 모습의 이미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차 역시 기존의 모습과 달리 보다 더 새롭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올류 크라이슬러 200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만나봐야겠죠. 렉스모터스 주식회사 김학은 팀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올류 크라이슬러 200을 처음 만나봤는데 일단은 유선형 디자인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네, 제가 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디자인 특징 좀 짚어주시죠. 예, 유선형 디자인의 특징을 주었고, 그다음에 그 유선형으로 만들면서도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 뒤에 일체형 스포일러로 처리가 돼 있어서 뭔가 디자인 상으로는 틀린데 무엇가 틀린지 꼭 집어서 말할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지만 스포일러의 기능을 또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개등이나 이런 것들을 바깥에 뽑아서 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안에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기능을 수행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모르는 이 크롬 라인 같은 것들을 나비 리본으로 형상화해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닛에 보시면 이 주름을 넣은 것도 그 공기 역학적인 거에 추가적으로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600시간이 넘는 윈드 터널, 네. 그런 또 실험을 했다고 하던데 네. 굉장히 디자인 면에서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또 궁금한 부분이 유럽식 올로드 성능의 기본이 되는 CUS 와이드 모듈러 플랫폼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개 좀 함께 해주시죠. 저희 차가 알파 로메오와 같은 계열사에 있어서요. 알파 로메오의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알파 로메오는 우리가 알듯이 이태리 회사입니다. 근데 이태리가 저희하고 지형 조건이 굉장히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덕도 많이 있고 길도 좁은 이면도로도 많고 그 다음에 노면 상태도 고르지 못한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플랫폼을 가져온 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장점만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서 만든 거라서 알파 로메오의 차량의 플랫폼보다 한 단계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훨씬 더 장점이 부각되는 그런 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뭐 전반적으로 절제와 우아함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 면에서도 또 수상을 했다고 들었는데 인테리어 특징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그 미국에서 80년이 넘게 그 하는 워즈 오토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세계 10대 인테리어 상을 작년에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보여주기 위한 인테리어보다는 앉았을 때 우리가 또 사용했을 때 편리함이 또한 추가가 돼 있어서요. 예를 들면은 그 오디오 핸들 리모컨의 경우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스티어링 칼럼 뒤쪽에 있어서 손가락이 바로 닿는 지점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의 그 화려함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능 수행에 대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만든 그런 자동차를 하겠습니다. 네, 심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한 그런 인테리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그런 디자인 흐름과 잘 녹아있는 로터리 이 쉬프트가 상당히 또 특징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요 동급의 차량 중에서는 이 쉬프트를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요. 제가 이걸 그냥 뭐 종이에서 썬 우리의 교육자료 말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조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도 또는 조금 운전에 미숙하신 분도 사용하기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빠르게 후진에서 전진에서 후진으로 변환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크게 된 거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그 주변에 수납 공간도 만들 수가 있고 디자인 설계를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아오던 그런 그 센터 콘솔의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나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편의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차는 그 동급 가격 대비 우리가 더 많이 들어있는 편의 장치는
그 좀 능동형 차선 이탈 감지 장치가 있는데요. 그 능동형이라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오던 차선 이탈 감지 장치는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부자가 들어온다든가 네. 아니면 그 드라이버에게 인지하는 능력만을 줬는데 얘는 차가 자기가 직접 핸들을 돌려서 차선의 중앙에다 위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 거기에 평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일렬 주차, 평형 주차 다 할 수 있는 자동 주차 시스템과 그 다음에 교행 감지 장치, 그래서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 서포트 기능이 있어서 사각지대 자동차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에게 표시를 해주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차량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진을 할 때 네. 양 옆에서 나오는 차도 감지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장치까지 다 이 정도 가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편의 장치 덕분에 상당히 운전할 때 굉장히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초보 운전자들에게도 네.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주차에 그런 네, 편의 장치가 들어 있어서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외관 디자인과 인테리어의 특징 그리고 네, 편의 장치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성능이나 더 자세한 부분은 주행하고 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류 크라이슬러 200을 타봤는데요. 일단은 주행면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코너링을 할 때도 쏠림 없이 아주 편안하게 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봤으니까 전반적인 또 성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숙성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차 같은 경우에 동급에서 적용한 건데요. 앞 유리창하고 이 일렬 유리창이 윈드실드가 두 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고객에게 어필하기는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유리가 두 겹을 가운데 흡음재를 넣고 마감을 한 이중 차음유리라는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까지 정숙성을 좀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기 저항 계수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266 정도가 나오는데 공기 저항 계수가 이 정도 나온 이유가 나오게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숙성도 또한 포함됩니다. 이게 고속도로에서 이 차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이제 뭐 연비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비가 고속도로가 더 좋아지는데 그런 게 공기 저항 계수뿐만 아니라 정숙성도 공기 저항 계수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막아서 그렇게 느끼신 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자인과 그 성능이 함께 간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이 차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에는 또 9단 변속기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특징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9단 변속기는 지금 트랜스미션을 자체 제작회사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네. 저희도 물론 트랜스미션을 세계 굴지의 회사와 제휴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ZF4라는 그런 트랜스미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트랜스미션의 9단 미션이 승용차에 적용이 된 건 저희가 최초입니다. 일단 9단 미션 하면 단수가 많으면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고 네. 저희 같은 차를 많이 타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수가 너무 많아도 그 변속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값을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필요 없을 때 변속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편리하게 또 상황에 맞게 변속이 되게 되어 있는 9단 변속기입니다. 가장 놀라운 거는 9단 변속기가 6단 변속기보다 무게가 100kg 정도가 가볍다는 거. 그렇게 만들 수가 없고 물리학적으로 생각할 때 없다고 그냥 일반인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여튼 이 차가 9단 변속기를 사용하면서 무게를 다른 트랜스미션보다 가볍게 만들었다는 게 그게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이렇게 9단 변속기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엔진, 심장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엔진은 그 멀티 에어젯 타이거 샤크 엔진 2400cc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2400cc 엔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요 모델 다른 모델에 좀 더 일찍 개발한 모델에 있는 2400cc 엔진들이 있는데
그 2400cc 엔진하고 동일한 엔진이 들어간 걸로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그 엔진에 비해서 마력이 약 15마력에서 17마력 정도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대 토크도 19% 정도가 올라간 신형 엔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엔진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보고 주행을 아까 해보신 것처럼 그 토크 힘, 씀에 있어서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속에서나 고속에서나 균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엔진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크라이슬러 제품에는 엔진을 만들 때 슈퍼차저 엔진이나 네. 아니면 좀 무리하게 만든 터보 엔진 같은 거는 사용을 하지는 않는 게 저희 회사의 방침인데, 미국 회사들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구성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엔진을 좀 커스텀에 맞게 자기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잘 돼 있는 엔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류 크라이슬러 200에 대해서 강조할 사항이라든지 한마디로 이 차는 이런 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판매 직원이니까 네. 판매 직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차 가격에 요만한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차가 제가 여기서 벤틀리 뭐 이런 고가의 차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가격대에 나와 있는 차의 기능과 그 다음에 단순하게 액세서리적인 기능, 뭐 이렇게 살랑살랑하게 뭐 안마 의자, 뭐 이런 뭐 열선 핸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기본기적인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샤시 이런 것도 충실하면서도 다른 걸 맞춰놓은 차로 이 가격에 이만한 차는 지구상에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어요. 지구상에 없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 네. 그런 성능이 우수한 차 올류 크라이슬러 200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저는 정말 만나보면서 이제 첨단 안전 사양과 또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서 굉장히 성능적으로도 만족스럽고 디자인도 참 예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차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이 차의 또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